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오전 9시 반부터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첫 회의를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의 해상 경계 분쟁이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에서 잠시 후 오전 9시 반부터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경남에서 첫 백신을 접종할 창원보건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 백신 접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창원보건소 예방접종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미 어제 약 400명분의 백신이 도착한 상태고요. 백신은 창원에 있는 요양시설 한 곳에 종사하자 10명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수송 차량이 경기도 이천물류센터를 출발해 어제 요양병원 23곳과 보건소 20곳에 도착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 백신은 백신 전용 냉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첫 백신 접종은 잠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93.1%인 2만 5천여 명입니다. 경남 1호 접종자는 창원시 다솜 노인복지센터 방역 책임자입니다. 접종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예진표를 작성한 뒤 의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약이나 음식 등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고 접종 뒤에도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며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대부분 요양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병원이 적은 요양시설 종사자 300명 정도는 보건소를 방문해 맞아야 합니다. 오늘 12,000여 명분에 이어 내일은 22,000여 명분의 백신이 추가 배송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 등 1차 대응 요원에 대해 순차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보건소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의 황금어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 분쟁이 1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이 요구한 해상 경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로 확정 판결한 경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전남이 요구해온 해상 경계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역을 가로지르는 경남이 청구한 해상 경계는 기각됐습니다. 막판 뒤집기 판결을 기대했던 남해군 어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바닷물을 자른 거거든요. 바닷물을. 참 이거는 순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민들 모두가 실망할 거고. 해역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남과 전남의 분쟁 해역에서 과거부터 조업을 해오던 경남 어선이 전남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단속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어민들은 조업권을 뺏길 수 없다며 법에 호소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헌법재판소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도 이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경계를 국제법에 따라 정확히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의 중간 수역은 남해안 멸치 황금어장으로 2015년엔 경남 어민들이 3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경계 수역을 오가는 해상 시위까지 벌여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남해 어민들은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극한 홍수 시 방류량을 2배 늘리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고 경상남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강댐의 저수 용량은 3억 1,000톤으로 소양강댐의 10분의 1이지만 유역 면적은 비슷합니다. 극한 홍수 때 접시형의 난강댐이 넘칠 수도 있다며 수자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치수 능력 정대 사업입니다. 사천만 쪽으로는 수문을 늘리고 난강 본류론 터널식 여수로를 만들어 가능 최대 방류량을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방류 폐해를 본 난강댐 하류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참석한 관련 기관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댐 원류에 대비한 안정성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난강댐이 유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방류를 하지 않으면 댐이 붕괴가 될 우려가 있고 댐이 붕괴가 되면 하류 지역은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난강댐 하류시군은 방류량을 늘리는 건 곧 재앙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 하류 지역은 전체 무바가 돼가지고 인명 플러스 재산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변경되어야 된다. 대책 없이 해서는 어민들의 장애 절대 우리가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보호 그리고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강댐 치수 능력 정대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환경부는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지금까지 약하게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곧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강풍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설물 점검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내일 사이에는 특히 바람이 강해서 이 특보가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차츰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높은 산지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5도, 창원은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밀양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진주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4도, 합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강한 바람과 대조기가 겹치면서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신용정보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던 40대 여성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사는 43살 강모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도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조건에 솔깃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좋은 광고 찾아서 그냥 들어간 거죠. 지원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더니 4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면접은 전화와 문자로만 이뤄졌습니다. 첫 업무 지시를 받은 강 씨는 창원의 채무자를 만나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러 은행으로 가던 도중 5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의심가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돈 받자마자 그 돈에 고객 돈에서 현금을 이제 50만 원을 찾아서 어디 경비로 써라, 여기서 이제 제 의심관이 갔죠. 강 씨의 전화 내용을 들은 택시 기사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함께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가 만난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을 병제하여 기존 대출금을 고액 알바를 기용, 현금으로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3년 전 경남에서 5건뿐이었지만 지난해 606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도내 예술 공연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연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3.1운동, 3.15 이거, 부마 민주항쟁 등을 다룬 연극 도시의 얼굴들. 2시간 가까운 공연을 본 관람객들의 얼굴에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 공연을 좋아해서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쉬웠는데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지금 관람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초연을 시작으로 오늘 28일까지 12차례 공연을 하는데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리, 태극기 휘날며의 감독으로 유명한 강재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입니다. 지역 작가의 동명 원작에 가상의 인물과 스토리를 넣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배경을 담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첫 기획 공연으로 가벼운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2016년 지역 연주자들로 결성돼 고대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실험적 연주를 펼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무대를 가득 메웁니다. 평안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신다면 꼭 극복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용 공연을 비롯해 발레 공연과 클래식 콘서트 등 큰 무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제와 함안 통영에서도 이달 말부터 대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동남권 초광역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부전역을 방문한 뒤 어업 지도선에 승선해 부산 진해 신항부지와 가덕도 인근 해상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세 단체장들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생활, 경제, 문화, 행정 공동체 주요 과제를 발표했으며 5월 중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3만 1천여 명으로 2019년 12월 2만 4천여 명보다 25.3% 늘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입주 기업 수도 491개로 혁신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은 24.3%로 전국 평균인 28.6%보다 낮았습니다. 거창군이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식재료 공급을 확대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9년부터 된장, 두부, 간장, 식용유 등 4가지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는 청국장과 두유, 올리고당까지 모두 11개 품목 287개 제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창원시와 함안군, 창녕군은 어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 대구 철도 물류망인 창원 산업선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세 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 산업선과 연계해 창원 산업선이 연결돼야 진해 신항과 국가 산단의 연계로 물류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특별법 제정을 앞둔 가덕 신공항까지 조성되면 창원 산업선 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창원 시내 일반 도로 160곳 404km 구간의 제한 속도가 60km 이하로 전면 조정됩니다. 창원시는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는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 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30에서 50km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따른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하고 단속은 3개월의 계도 기간 이후에 실시합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의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2.5% 감소한 16,839명으로 199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전국 평균인 0.84명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차기 BNK 경남은행장 선임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경남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후보 3명은 황윤철 경남은행장과 김영문 BNK 금융지주 부사장, 최홍경 경남은행 부행장이며 면접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가 정해지는데 다음 달 25일 경남은행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